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산술 연산자의 연산 우선순위가 있으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산 기호를 이용해서 산술 연산을 합니다. 자,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에스터리스크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은 이제 제곱, 거듭 제곱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꺽쇠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거듭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퍼센트 표시는 이제 몫을 구하는 거고요. 퍼센트 두 개를 연달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퍼센트 하나를 쓰죠. 그 다음에 퍼센트 두 개를 붙이면 이제 나머지가 돼요. 나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입력할 때, 자, 입력하는 두 값 11과 3이 있어요. 자, 덧셈을 하려면 어떻게 연산식을 구성합니까? 11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덧셈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그럼 결과가 14가 나오겠죠. 나머지 내용 쭉 살펴보시고 밑에 있는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부분만 여러분 잘 살펴주시면 됩니다. 물론 거듭 제곱도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면 거듭 제곱이 돼요. 11의 3승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꺽쇠나 아니면 에스터리스크 두 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결과가 1, 3, 3, 1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11을 3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몫은 3이고 나머지는 2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요것은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퍼센트라고 하는 이 퍼센티지 기호를 이용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한다 하는 것 눈여겨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가 있어요. 자, 두 개의 값에 대한 비교로서 맞으면 true, 즉 1이죠. 맞지 않으면 거짓이면 false, 즉 0을 반환합니다. 비교 연산의 최종적인 결과가 갖는 값이 이제 true 아니면 false예요. 자, 비교 연산자에는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아니다가 있죠. 그래서 전부 연산자는 전부 몇 개가 있냐면 7개가 있어요. 7개. 자, 여러분 표에 나와 있는 연산자, 여러분들 뭐 크다, 크지 않다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같다라는 것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equal이라고 하는 등호 표시를 두 개를 붙여줘야지 같습니다. 하나를 쓰면은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치환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복사한다는 거죠. 대체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같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우리가 equal 기호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이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not equal이죠. not equal. 그래서 느낌표와 equal 기호를 같이 붙여주면 같지 않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느낌표만 사용하면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이제 내용을 잘 아실 수 있는데요. 밑에 같지 않다는 3과 4가 어때요? 비교해서 같지 않다라는 것을 할 때 not equal을 같이 써주면은요, 그러면 true가 됩니다. 그죠? 또 아니다는 3과 4를 equal 기호 두 개를 붙이면 같다라는 뜻인데 3과 4가 같지 않기 때문에 같지 않다는 걸 표시할 때는 가로 밖에다가 느낌표를 붙여줌으로써 이게 참인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할당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객체의 이름, 이제 이름이라는 건 변수일 수도 있고 데이터일 수도 있고 뭐 함수일 수도 있어요. 이런 이름의 특정한 값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할당연산자예요. 그래서 세 개의 연산자가 있는데요. 연산기호는 이제 꺽쇠에다가 대시라인 하나를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할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퀄 기호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저장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어때요? 대시라인 하나에다가 오른쪽으로 향하는 꺽쇠가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향하는 화살표 모양이 되죠. 즉 왼쪽에 있는 값을 오른쪽에 할당한다, 저장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입력하는 내용이 x에 3이라는 값을 저장한다 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
꺽쇠 대시라인 3 해주면 x의 값이 3이라는 값이 할당되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x 이퀄 3 하면 3이라는 값이 x에 치환되는 거죠. 두 가지 표현은 비슷하고 또는 같은 결과를 지금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5라는 값을 z에다가 할당하고 싶어요. 그러면 5 대시라인 꺽쇠, 즉 화살표죠.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모양을 만들어서 변수 이름 z를 해주면 이제 z에 이렇게 값이 할당이 되겠습니다. 자, 논리연산자도 있어요. 논리연산자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AND라고 하는 기호를 하나 또는 두 개를 연달아서 사용함으로써 모든 조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매겨주는, 지정해주는 그런 효과가 생기죠. 자, 만약에 모든 조건이 참일 때만 최종적인 결과를 true, 1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논리 곱입니다. 그래서 AND나 또는 AND 두 개를 연달아서 쓰는 거고요. 만약에 두 조건 중에 하나의 조건만 참이어도 결과를 참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서 있는 기둥이죠. 이거 일종의 이제 반은 아니지만 포스트예요. 그죠? 이 포스트 기호를 하나 또는 포스트 기호를 연달아 두 개를 쓰게 되면 이제 둘 중에 오화연산을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합하는 오화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 쓸 때 하고 두 개 쓸 때가 있느냐? 이제 그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AND 하나를 쓴다 하면 그냥 AND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연산기호의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그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true가 되도록 하는 논리연산입니다. 그래서 이 연산기호 하나를 쓴다는 거는 데이터가 하나는 스칼라고 또 이렇게 벡터, 스칼라나 벡터인 경우에만 쓰는 거예요. 1차원적인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AND 두 개를 붙이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스칼라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벡터인 경우에는 벡터라는 것은 이 스칼라 값이 여러 개가 이렇게 연달아서 지정되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것만 계산해주고 나머지는 계산을 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비교를 해보고 여러분들 것으로 이렇게 소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화기호도 마찬가지예요. 오화기호도 이렇게 포스트 하나를 썼을 경우에는 두 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만 만족해도 이제 하나만 true여도 이제 결과가 최종적으로 true가 나오는 그런 연산이죠. 이거 이제 포스트가 하나인 경우에는 데이터가 하나인 스칼라나 벡터의 경우에 이제 작동하는 거고요. 이제 포스트를 두 개 쓰는 경우에는 하나인 스칼라인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벡터 있을 때는 첫 번째 벡터 값만 계산이 되고 뒤에 나오는 벡터 요소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느낌표는 not이에요, not. 그래서 지정된 조건의 결과를 부정하는 그런 논리연산이죠. 그래서 조건이 true였으면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돼요? false를 얻게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여러분 앞에서 다 배웠던 디지털 논리 회로의 그 논리 개념입니다. and, or not, 논리곱, 논리합, 논리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겠죠. 자, 이 밖에도 자주 사용되는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수학 함수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자, 그 수학 함수를 한번 찾아보면 ABS면 이건 뭐냐면 절대값을 얻는 거예요. 함수예요. 이 앞에 영문 이름이 나오고 뒤에 가로가 나오면 다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로 안에 아규먼트라고 하는 함수값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함수값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어떤 요소들이 이 가로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가로가 있는 것은 함수입니다. 변수가 아니에요. 함수입니다. 그래서 ABS는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ABS-3 하면 부호는 필요 없죠.
크기값 3만 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sqrt는 뭐예요? 제곱권을 구하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sqrt 16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4의 자승이죠. 제곱근. 그래서 값은 16이 아니라 결과 내용 이제 4를 돌려줘야 되는 게 맞죠. 자, pi는 이제 원주율을 구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sine은 부호를 나타내 주는 거죠. 부호. 자, sine하고 마이너스 3 했어요. 그러면 이거예요. 음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값을 돌려주면 되는 거고요. 뭐 이제 라운드는 반올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 하고 가로 안에다가 뭐 2.345라는 값을 넣어줬다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반올림해서 2.35라는 값을 돌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뭐 이제 물론 이제 이 라운드라는 함수를 쓰는 또 다른 문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시일링이라는 것은 무조건 올림 함수고요. 그다음에 플로어라는 것은 무조건 내림하는 함수고요. 그다음에 exp 하면 익스포넌셜이라고 해서 지수값을 구하는 거죠. 지수값. 그래서 익스포넌셜 10 하면 뭐 2의 10승값을 구해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지수값을 구해 주는 함수입니다. 자, 이 밖에도 많은 함수들이 여러분 설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들이 다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런 함수가 있다는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응용하실 때 이런 함수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찾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죠. 뭐 이런 삼각 함수도 있고 로그 관련된 함수 있고 팩토리얼 함수도 있습니다.